왜 누군가의 생일이 왔을 때 압도적인 기쁨보다는 깊은 고요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케이크, 군중, 화려한 축하 행사를 거부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이날이 평범한 화요일 아침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칼 융에 따르면 그 답은 단순히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의식과 맺어온 아주 오래된 약속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생일을 보내는 것은 종종 심리적 메커니즘이 조용히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영상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마치 평범한 날처럼 조용히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의 심리학적 분석은 이러한 침묵이 훨씬 더 깊은 구조의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신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 신화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식의 어두운 물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흐름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일은 이러한 신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다시 쓰여지는 특별한 문턱이 되어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품고 있던 가장 오래된 질문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축하 행사를 평범한 날로 바꾸는 사람은 사실상 모두가 모르는 방에서 불이 꺼진 테이블 위에서 자신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심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삶의 에너지를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생일을 군중이 아닌 자신의 무의식의 부름이 들리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융은 그의 임상 기록에서 한 가지 현상을 강조합니다. 깊은 내면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장면이 아니라 변혁의 미시적 의식으로 경험합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날은 내면에서 스스로 증식하는 무의식적 활동이 더욱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일은 새로운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을 통해 의미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외부 세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가 키워내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보내는 생일은 융이 분리된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의 작용을 가리킵니다.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진화를 외부 세계의 소음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이를 외부 세계에 드러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느낌을 피합니다. 여기서 침묵은 방어나 후퇴가 아니라 영적인 지성의 한 형태입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개성화 과정을 경험하며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내면의 여정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축하 강박을 피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는 결과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영적 물질을 처리할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심오한 변화는 가장 조용한 날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한 축하 행사로 세월이 남긴 흔적을 굳이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들은 조용히 자신만의 신화를 다시 엮어나갑니다. 어쩌면 산책 중일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어린 시절 사진을 몇 초 더 바라보는 동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융의 무의식적 역학에서 그 순간들은 각각 재생의 흔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침묵이 지난 한 해의 짐을 되짚어보는 방식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해는 다를 거야 라는 묵묵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날은 개인의 영적 달력에서 훨씬 더 큰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이 진동은 내면의 신화가 새롭게 시작되는 맥박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일을 조용히 맞이하는 사람들은 매년 작은 변화로 자신의 영적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영적인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생일의 진정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신화의 어떤 페이지를 다시 쓰고 있는지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생일 축하를 피하는 것은 항상 의식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림자와의 긴장되고 불확실한 관계를 조용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지는 날들이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생일은 이러한 날 중 하나로 무의식적으로 세월의 심판에 맞서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축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대결은 끝나지 않은 내면의 심판, 오래된 감정적 상처 또는
미뤄진 변화의 무게 아래 종종 발생합니다. 침묵은 여기서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의 간접적인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융의 임상 관찰은 놀라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생일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의 기념일로 기능합니다.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성공, 변화, 희망, 상실의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깊은 불만이나 파괴적인 자기 비판을 수반한다면 축하를 거부하는 것은 방어막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 침묵은 내면의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그림자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시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어두운 감정 패턴, 즉 무가치함, 과거의 실수의 무게,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또는 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불안입니다. 축하를 피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부담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축하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은 이 날을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는 거울로 변형시켰습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침묵은 두 가지 뚜렷한 의미를 지닙니다. 치유적인 자기 성찰의 고요함이거나 자기 성찰을 두려워하는 고립의 한 형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위험이 발생합니다. 침묵이 두려움의 산물이라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생일을 축하가 아닌 실패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융이 정체성의 헬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관찰자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겉으로는 사소한 선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파괴적인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렇게 조용히 생일을 보내는 것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내면의 잠재력을 억제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축하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특별한 날에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촉이 거부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장벽이 형성됩니다. 융이 집단 무의식에 대한 저서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하면 외로움은 결과가 아니라 운명이 됩니다. 축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를 내버려 두세요 와 같은 메시지가 되고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의 목소리를 점점 더 많이 듣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림자의 조용한 성장은 무의식적으로 1년 내내 그들의 인식을 형성합니다. 비록 자신도 모르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또는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느낌이 그들의 삶의 패턴의 근본적인 톤이 됩니다. 융의 가장 중요한 경고 중 하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는다면 그림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용히 생일을 축하하는 것의 위험한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둠과 의식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어둠은 특별한 날에 더욱 강렬하게 표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감정은 한 해 동안 묻혀 있을 수 있지만 생일과 같은 상징적인 순간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사람은 자신이 피해왔던 바로 그것들에 의해 가려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융의 다음과 같은 말이 그토록 가슴 뭉클한 이유입니다. 무의식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 침묵이 치유적인 내면의 여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축하를 거부하는 것은 일종의 내면 침식입니다. 사람은 점차 스스로에게 보상할 능력을 잃고 자신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며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무감각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 또한 약화시킵니다. 생일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더 멀어지는 것을 느끼는 시기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인식이라는 작은 질문이 강력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축하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그림자에서 도망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침묵이 건강한 자기 성찰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점점 깊어지는 어둠을 나타내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생일을 평범한 날처럼 기념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갈등 중 하나는 사회가 강요하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회 문화에서 생일은 열정, 기쁨, 군중, 그리고 축하와 연관됩니다.
따라서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상하다, 내성적이다, 차가운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행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복의 형태를 재정의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통합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의 강력한 흐름은 이러한 내적 리듬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의 기대와 개인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충돌할 때 심리적 긴장이 발생합니다. 융은 이러한 긴장을 집단적 페르소나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날에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것은 마치 집단의 가면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면을 벗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받습니다. 왜 안 왔어? 왜 축하하고 싶지 않아? 기분 나빠? 무슨 문제 있어? 와 같은 질문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는 사기 저하가 아니라 자신의 리듬에 충실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의 리듬과 외부 세계의 기대 사이의 긴장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점차 이러한 기대에 휘둘리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집단적 압력이 개인의 내적 저항 메커니즘을 촉발합니다. 축하를 거부함으로써 개인은 아니,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의 자유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회는 생일과 같은 상징적인 날에 사람들에게 특정한 감정을 강요합니다. 열정을 느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군중 속에 합류해야 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융이 진단한 심리적 유형들 중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면의 과정을 침묵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호가 오해받는다고 느낄 때 내적 저항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저항은 때로는 경계를 지키는 건강한 행동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는 감정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이론에서 이러한 갈등은 개인이 진정한 자아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반면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이 시점에서 축하를 거부하는 것은 정체성 선언이 됩니다. 나는 내 감정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나 집단 무의식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의례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결속력에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과장되게 상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 소속감을 강화하는 사회적 규범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집단에게 무의식적으로 의례를 어기는 행동으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아무도 이를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이를 느낍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동안 왜 밖에 있는 거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력은 침묵하는 축하객에게 약간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리듬에 충실함으로써 얻는 평화와 오해받는 데서 오는 억압 사이에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정신의 두 극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한쪽에는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집단에 순응해야 한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개인은 이 두 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면의 의미를 선택하고 열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집단의 조화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행복의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융이 진정한 영적 자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침묵은 자유이자 외로움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의 압력과 내면의 저항 사이에 이처럼 깨지기 쉬운 균형이 조용히 생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리듬을 결정합니다. 하루처럼 보이는 이 날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갈등, 그리고 그림자와의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게 형성합니다. 따라서 융은 생일날 침묵하는 것이 사회적 기대를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실성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침묵은 개인의 심리적 리듬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는 신호가 됩니다. 생일을 조용히, 거의 침묵에 가까운 의식처럼 기념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칼융의 개성화 이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조용히 나아가는 내면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거창하게 축하받는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어둡고 밝은 면들을 인식하고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하는 영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생일의 군중과 거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생일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 세계를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생일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친밀한 약속을 상징합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외부에서 축하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선택은 실제로는 쇄신에 대한 내면의 욕구를 표현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개성화 과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며 상징적인 날에 이러한 부름을 가장 예민하게 느낍니다. 생일은 사람의 삶의 시작과 무의식 속에서 경험한 변화의 흔적을 모두 담고 있기에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문턱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특별한 날을 온전히 자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도피가 아니라 통합을 향한 노력입니다. 개성을 가진 사람은 외면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신을 보고 싶어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음이 아닌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침묵의 생일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날의 산책, 그날의 커피 브레이크, 그날의 짧은 내면의 대화, 이 모든 행동들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융에 따르면 이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이러한 의식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올해 나는 무엇을 키웠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숨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 하나하나는 의식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짐에 맞서기 어려워 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개성화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립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침묵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 필요한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요구와 속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은 사람들이 속도를 늦추고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문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재조정되는 순간입니다. 개성화는 정신 지도를 갱신하는 것이며 생일은 그 지도에 뚜렷한 표시를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의 생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은 잠시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은 자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병치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실험실과 같습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내면의 황무함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자신의 정원을 가꿀 수 없다. 따라서 조용히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자신만의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도 영적 진화를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융은 이러한 날들을 개인적인 쇄신으로 가는 문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운 개성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이 문을 엽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이 변화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자각의 등대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빛에 이끌려 자신의 신화를 다시 씁니다. 과거, 기대, 선택, 짐. 이 모든 내면의 소재는 생일의 고요함 속에서 재형성됩니다. 내면의 리듬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일종의 영적 정렬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정렬을 통해 새해는 외부 세계에 강요된 갱신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적인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생일은 더 이상 또 한 해가 지났다는 날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날이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이러한 자각을 이룰 때 진정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생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성화의 의식, 즉 자신에게 하는 가장 깊고 솔직한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은 달력에 적힌 단순한 한 걸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무의식 깊숙한 곳에서
훨씬 더 복잡하고 조용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생일은 선물, 축하 메시지, 그리고 축하하는 몸짓으로 가득한 날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선물 자체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때 무의식은 새로운 상징을 제시합니다. 이 상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야. 더 이상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니고 싶지 않아. 한 시대의 끝에 다다랐어. 이러한 감정은 의식적으로 이해되기도 전에 그들의 행동에 스며듭니다. 조용한 생일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축하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자신만의 상징적인 재탄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주는 물질적인 선물은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선물은 자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융이 내면의 물질철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지식, 실망, 성공, 상실, 그리고 모든 감정적 패턴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러한 평가는 때로는 조용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항상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의 꿈과 중년의 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작용하는 상징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새해는 자아상의 재형성입니다. 조용한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은 축하 행사에서 벗어나 이러한 변화를 더욱 온전히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융의 개인적 신화,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의미에 따라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새해는 이 신화가 재정비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1년 전에 짊어졌던 짐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 습관, 신념, 감정으로부터 거리를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방향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더 차분하게 살고, 덜 말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덜 불평하는 것. 이러한 모든 변화는 외부 세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의 영적 나침반은 이러한 작은 내면의 결정을 통해 재조정됩니다. 따라서 생일에 바뀌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위치를 바꿉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위치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향해 취하는 입장도 결정합니다. 한 살 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삶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조용한 생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는 사람들입니다. 외부 소음이 줄어들면서 내면의 속삭임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속삭임은 때로는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비춰줍니다.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매년 변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의 심리적 구조는 사실 변화하는 인식의 구조입니다. 융은 사람이 자신의 상징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의식적인 상징은 종종 인간의 행동, 선택, 그리고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상징은 사람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징과의 접촉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경험하며 종종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갱신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갱신은 영혼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올해 나는 누구가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은 큰 소리로 묻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스며듭니다. 사람은 더 보호적이고, 더 개방적이고, 더 인내심 있고, 더 체념하고, 더 도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 변화는 새해가 무의식에 남긴 흔적의 결과입니다. 선물도, 케이크도, 축하 행사도 이러한 내면의 변화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종종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조용한 생일은 평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심오한 재편이 일어납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조용한 변화는 외부 세계의 거창한 축하 행사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외부 지표가 아닌 자각을 통해 내면의 진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심리적 구조는 내면으로 향하고
인식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내면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침묵 속에서 생일을 보내는 사람들의 행동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침묵은 결핍이나 차가움 또는 사회적 위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과 나누는 가장 세련되고 친밀한 접촉 중 하나입니다. 침묵의 생일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존중의 한 형태이며 일종의 내면적 정렬, 일종의 재생이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나는 문턱을 상징합니다. 융에 따르면 매년 바뀌는 이 상징적인 날에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신화의 일부를 다시 씁니다. 이 다시 쓰기는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군중이 아닌 내면의 강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생일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여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오늘 나는 외부 세계의 목소리가 아닌 내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그림자의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자각의 순간입니다. 조용한 생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껍질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리듬에 충실함으로써 심리적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융이 가장 강조하는 요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 지표로 측정하는 것을 멈출 때 진정한 성숙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축하하는 생일은 이러한 성숙의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세월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신의 실수의 흔적, 성공의 무게, 희망의 변화, 그리고 어떤 꿈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각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개인의 내면 세계를 강력하게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 세계로 향하는 것은 사실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그림자, 고통, 기대, 후회, 그리고 원망까지 함께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침묵의 생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림자를 관찰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내면의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일의 침묵은 외부에서는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침묵은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임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성찰의 순간은 사람의 영적 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침묵은 붕괴가 아니라 일종의 상승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매 순간, 실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바칩니다. 이 침묵의 날은 피정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입니다. 새해의 문을 통과하기 전 사람은 내면의 문 앞에서 잠시 멈춰 무엇을 짊어지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깨닫습니다. 이렇게 생일의 의미는 변화합니다. 의무가 아닌 자각의 문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조용한 생일은 외로움이나 감정적 단절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진화를 경험하는 매우 귀중한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에 빠져 있다면 이러한 자각이 사실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가장 조용한 날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심리적 여정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다면 융의 다른 개념들을 탐구하는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이 내면의 여정을 공유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의 변화하는 힘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